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크게 빠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했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 가깝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3% 넘게 빠지면서 1710선까지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가 넘게 빠지면서 50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장 10미닛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좀 시장을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이성적인 시장은 좀 지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매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은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이성이 지배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 좋지 않은 종목 관계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으로 어차피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오히려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그런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꼭 매수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은 앞으로 장이 반등이 나올 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때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LG화학이고요. LG화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SDI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으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어제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계속해서 버티던 종목들이 어제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 하락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는 아시아 쪽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확산 초입에서 중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이 굉장히 기대가 있던 부분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그 배터리가 올해에는 이제 유럽 쪽에 굉장히 좀 큰 그런 수요처가 생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요. 반면 그 수요처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수요 급감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분명히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중심은 또 유럽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물론 그 정부의 그런 유럽 쪽의 정부의 그런 환경 규제 관련된 벌금이 올해부터 굉장히 세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일정 부분 이상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수그러든다면 반대급부로 수요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원래 LG화학이 하고 있는 이 화학 쪽, 이 산업의 스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실적 개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은 하락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30만 원 이하에서 보되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라 2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10미닛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함께 하실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 체결가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7%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코스닥 시장 거의 15% 가까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일 국내 증시의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쟁점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일까,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코스피 기준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지수는 4.5%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하한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에 따라 콜옵션은 거의 대다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풋옵션 쪽에서는 아직 옵션 만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값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2배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갭 하락은 분명히 매우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추세인데 지금 한국과 세계가 조금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반면 확진자에 대한 증가율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매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해외는 전혀 그러지가 않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하루에만 300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증시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인데 이 경제 지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어제 하나가 나왔죠. 바로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역사적으로 처음 0%대 금리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50bp죠.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가 되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수준의 금리 수준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인, 즉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목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지적이 많이 나오죠. 미국의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상단이 0.25%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이 어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으로서의 금리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결국에는 추후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로 금리를 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장 경제의 위배가 되죠. 돈을 빌려주는 대가에 따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장 경제의 위반이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0.75%로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즉 아직까지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환율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이 분명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1230원 수준대를 아직까지 넘지 못한 이 환율은 분명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환율이 제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 한 가지, 자동 안정화 기능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F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말 그대로 정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IMF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이에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달러로 환산한 GDP의 증가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외화를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이나마 빠른 시점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 된다면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죠. 유로존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와 국가 경제력 자체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스 화폐로 표현되는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유로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에 대한 타개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약간 높아야 한다 하더라도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 환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인데, 대한민국의 증시가 매우 좋지 않죠. 코스피는 1700원을 지지를 못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캐리 트레이드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 자금 조달이 매우 원활할 만큼의 금리 수준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기업 가치나 또는 상장사의 주가 가치가 현 시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주가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지 이에 따라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면 캐리 트레이드의 원활한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크게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환 시장의 개입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 시점에서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우선은 인하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따른 효과는 적어도 18개월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재정정책을 크게 펼친다 하더라도 어제 미증시는 13%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가 과연 대한민국 자체적인 움직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들에 의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인데, 대한민국은 분명 이 확산에 대한 속도나 그 증가가 매우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분명 나아져야 합니다만, 해외 미국이든 기타 유럽이든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특히 유럽이든 미국이든 코로나19 해당 변수가 잡혀야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일주 정도 더 갈 거다, 2주 정도 더 갈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장 전략 들어보고 왔고 윤여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앞에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어떤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코로나19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얼만큼 어떤 이 시간을 좀 버텨야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로 지금 개인의 순매수가 좀 상당히 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거의 뭐 10조 원 이상의 지금 순매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순매수가 일어날 만큼 좀 신용 잔고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이 밀릴수록 반대 매매라고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증시의 폭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구조가 약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쥐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섹터에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하락 마감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외인들의 지금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의 어떤 등락과 폭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매매하기 쉽지 않은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좀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좀 최대화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좀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뭐 섹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상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좀 코로나19의 이후에 좀 어떤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7, 8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4월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고점에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300, 1400까지 좀 열어놔야 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트레이딩을 좀 가급적 상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 좀 신용 잔고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또 급락을 좀 부추길 수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 섹터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질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요? 네. 이게 좀 힘든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최근에 좀 테마별로 좀 섹터가 많이 움직이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처음에 좀 어떤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출발했던 섹터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기생충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펀디멘탈 없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슈로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네. 시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실체가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섹터들은 그래도 좀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테마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섹터 중에서도 좀 테마 관련된 섹터 말고 오히려
좀 코로나19 이후에 좀 섹터를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오늘도 네. 급락으로 좀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국 장이 좀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장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30일간의 국가 이동 제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크게 좀 짓눌린 상황이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3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1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급락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3% 넘게 빠졌고 일본 증시 특히나 4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3년 만에 최악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4% 가깝게 빠지네요. 47,000원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빠집니다. 78,0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41만 원대에 네이버는 5%가 넘게 빠집니다. 147,000원대. 최근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장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LG화학이 4%가 넘게 빠지네요. 이제 30만 원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29만 9,500원 선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3% 하락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과 같은 이 좀 탄탄한 종목들은 그래도 3% 낙폭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제한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5% 가깝게 빠집니다. 이제 8만 원 선마저 무너졌는데 78,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 SDI는 3% 급락, LG 생활건강이 10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 3%가 넘게 빠지면서 단숨에 3만 5천 원 빠지고 105만 5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4% 넘게 빠집니다. 당연 1,700선 붕괴됐고요. 1,645선에서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69포인트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이 코스닥 시장은 예상 체결과는 다르게 3% 낙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선 깨졌습니다. 486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튼 헬스케어 그나마 1% 급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6만 2천 원대, HLB는 3%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1% 넘게 하락합니다. 이 펄어비스가 어제장을 기준으로 이 시총 4위권에서 3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CJENM은 반면에 10만 원 선이 깨졌고 오늘 다시 한번 3% 넘게 급락 나오면서 93,900원대까지 추세가 현재 무너진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1% 낙폭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6,6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도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시젠이 이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5%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오늘 진단키트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와 함께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모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이 5% 가깝게 상승 나오면서 6만 800원대, KMW는 2% 하락 나오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는 낙폭 제한됐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3만 1,900원대에서 휴젤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 나옵니다. 31만 2,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낙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급락 출발합니다. 일단 이청호 부장님께서는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가 코스닥이 약 4%에서 약간의 편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의 하락을 고려한다면 큰 폭의 약세는 아닙니다만 오늘 장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수준의 하락이 어찌 보면 오늘의 고가가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 매우 강하게 진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반등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는 것, 그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전에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은 대다수가 인버스 상품입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역시나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점 없이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또한 4%든 3%든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역시나 좋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 일정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상한 것처럼 일단은 모든 지금 섹터들이 지금 하락세를 좀 돌아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나마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들의 어떤 상승이 좀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수출이 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진단키트를 이제 코로나19를 만드는 뭐 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이제 결핵 진단키트를 좀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감염 여부를 좀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좀 개발을 하면서 최근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달리 지금 미국이라는 유럽 같은 경우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어떤 그런 감염자들을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환자에게 좀 테스트를 했던 우리나라에 좀 레코드가 있는 좀 업체들이 좀 곽광을 받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러한 어떤 현상이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업체들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수출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다양한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은 섹터 자체를 본다라고 할 만큼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든 또는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움직일 뿐, 그 외의 종목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버스 상품이나 차이나 선물 인버스나 결국에는 투자 상품으로서 지수 하락에 베팅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매우 좋지 않고 세계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단순하게 주식을 사는 것은 자살의 행위와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투자 대상으로서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조금 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장은 물론이고, 최근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자금의 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식시장 안에서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코로나19가 개인적으로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부터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는 이번 코로나19,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다른 투자 전략을 한번 구축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중에서도 좀 마스크나 어떤 이제 손 세정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를 냈고, 현대 상황에서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치료와 관련된 면역과 관련된 회사들의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치료제가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여러 좀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결국 이제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올해 아무래도 5G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수요가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코로나19가 좀 미치는 주식시장의 어떤 영향이 실물 경제에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특히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펀디멘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키트라든지 바이오 몇몇 종목들의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지나게 됐을 때 그 후를 좀 봤을 때는 뭐 전통적인 어떤 강자였던 섹터죠. 뭐 5G라든지 뭐 IT 쪽에서도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한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나실 때 좀 리뷰를 하면서 이 관련돼서 한 번도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좀 저평가 종목에 대한 어떤 리뷰를 통해서 한번 좀 미래를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호 부장님께서는 과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우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가계 대층에게 대출을 크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ABS나 MBS, CDS와 같은 상품들의 연쇄적인 도산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움직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실물 경제에 있죠. 그래서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금융경제에서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경제에서의 충격이 금융경제로 붙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면이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기타 경제방송이나 우리 방송도 보고 있지만 서프라임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서프라임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큽니다. 이유는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딱 지속이 되었어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동안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 흐름이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 2달 정도가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1, 2주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흐름이 1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즉 1년 뒤에는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 이상으로 낙폭을 충분히 기록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게 바로 제로금리죠. 미 연방정부에서 결국에는 제로금리 0%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고 양적 완화 또한 그 규모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만큼의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정책 또한 그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찌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지금 흐름은 결코 일시적이다, 단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인 약세를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1656포인트 정도를 기대하고 현재 보이고 있는데 정말 좋지 않다면 지금 시장이 적어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해당 시장에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코스피 지수가 단순하게 1500, 1400이 아니라 800, 85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9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늘 3% 후반대 폭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낙폭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97%나 나오고 있고 47,450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3.5% 넘게 빠지면서 4만 원 선 이탈하고 39,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낙폭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3.6% 하락, 41만 원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15만 원대마저 오늘 좀 이탈을 하면서 3.87%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만 9천 원에 오늘 시장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29만 9,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만 4,500원대까지 저가 낮춘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오늘 열어내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밑돌지만 전기차의 성장은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목표가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비교해서는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현재 1.8% 이상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6만 2,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신약 출시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급락장 속에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4%가 넘게 빠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8만 원 선 이탈했고 7만 9,2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9위권에는 삼성 SDI 3% 넘게 빠지면서 24만 5천 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3% 가깝게 빠집니다. 10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빠지는데 코스피 시장은 4%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오늘 1,700선 무너지면서 1,600선까지 빠진 상황이고 현재는 1,649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2.4%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인데 4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63,600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면서 62,8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허주마가 미국에서 출시됐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2% 넘게 빠집니다. 83,000원대 그리고 컨텐츠주가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집콕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1%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는 16만 7천 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 넘게 상승하면서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늘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젠이 10% 가깝게 급등 나오면서 오늘 6위권까지 뛴 상황입니다. 63,700원까지 뛰었는데 일단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수출길이 좀 열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KMW는 2% 넘게 빠집니다. 이제 4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빠지고 있고 SK머트리얼즈와 휴젤은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입니다. 일단 업계 최초로 미국 연방정부의 이 보훈부 주계약자 선정 이슈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청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미 연방정부보훈부의 소염 진통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좋은 흐름이 뜻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 주가 또한 오늘도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진입하신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슈예요, 이슈. 분명히 이슈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슈이기 때문에 오래 갈 건 아닙니다.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그때는 가급적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특징주는 이 엔진캠 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역시나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한번 좀 시세를 냈던 이제 뭐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3월 초에 이제 암확해 관련돼서 신약 물질인 EC18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그때 이제 발표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확해가 연기가 되면서 대부분 이제 암확해 관련돼서 좀 시세를 냈던 어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락을 맞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의 합성 신약 물질이 EC18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로 미국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 취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EC18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이제 세포 내 엔도좀에서 좀 순간적으로 활성산소를 좀 생성 촉진시켜서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소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면역과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몇몇 종목들에게 지금 매수세가 좀 급하게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초에 급등했다가 좀 다시 급락을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상당히 트레이딩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까다로운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더 누릴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오히려 현금화 좀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저희가 앞서서 좀 시황 살펴보고 왔을 때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이 2% 낙폭으로 흘러가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도 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컨텐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다들 집에 있으면서 TV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좀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반사적인 수혜를 있는 좀 섹터들 좀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게임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라면이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그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조가 되면서 집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드라마 제작과 관련돼서는 좀 어떤 이런 코로나19 확산과는 좀 별개로 좀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종영을 했죠. 뭐 사랑의 불식작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시청률이죠. 뭐 21% 이상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후속작으로 나왔던 하이바이, 이제 마마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선 판매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코로나19에 좀 반대적인 수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좀 수혜를 좀 봤던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좀 연장선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시세를 못 내긴 했지만 올해 좀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좀 관련돼서 좀
반대적인 어떤 이런 반사 수익을 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좀 봐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품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좀 수혜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라면 같은 경우 좀 어떤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 좀 어느 부분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이 좀 반짝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실적으로서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증명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된 섹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있겠지만 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반사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섹터들, 뭐 게임이라든지 식음료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좀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교육 관련된 섹터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이러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이랑 선물 시장에 좀 괴리이 있는 상황인데 이청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보유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컨텐코라고 해서 정상 시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으면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바로 조금은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참고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속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시장보다 월등히 낮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현물은 선물을 따라갈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현재 약 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현물 시장에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컨텐코와 백워데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알고 난 다음에 시장 투자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물이랑 선물 시장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3%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시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그 양봉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시세판은 다 이제 빨간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투매가 한 이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상은 멈출 때가 됐다는 거죠. 뭐 꼭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조화 현상이 있지만 이런 부분 자체 어떠한 그 흐름이라도 이런 어떤 낙폭에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반등하다 다시 2, 3일 폭락하는 이런 경우에 주가는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 급반등한다라기보다는 장중에 어떤 포인트 자체가 뭐 20, 30%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 내리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자제할 때가 되는 거고 장중에 저점으로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지금 뭐 매수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일 텐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 자금을 종원해서 만회하지 않으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큰 기회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회 과거에 뭐 IMF라든가 리먼 사태라든가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어떤 낙폭이 더 크고 어떤 그때 이제 주가의 등락폭하고 그때 10%하고 지금 30%하고 또 차원이 틀린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에 어떤 응한다 그러면은 뭐 오늘 내일은 뭐 최고의 뭐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매매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매매를 뭘 살라고 하다가 이것저것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네네. 솔직히 동시효과 정도에 막 찔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이거저거 살라고 하다가 어떤 매수 주문을 못 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낙폭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우량하고 안정적인 건데 그렇게 또 낙폭이 또 컸던 종목 이런 것 중에서 찾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그 효율성 첨단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엄청 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석유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과하면은 거의 뭐 멈출 선이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그 판단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 많죠. 뭐 글로벌 넘버원의 뭐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라든가 에어백용 폴리에스터 뭐 스판텍스 설비의 어떤 큰 우리 뭐 글로벌 보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세정가스 NF3 뭐 이런 것도 글로벌 2위의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번에 그 전심선제라든가 고압용 가스의 수소차 관련해서 지난번에 탄소 섬유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전쟁할 때 그때 두각을 드러났던 거고 그런 어떤 투자된 것의 효과가 올해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폭에 대한 것이 크더라도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게보다는 올해부터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런 종목은 한번 저점 매수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지금도 현재가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같은 장에서 저가 매수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요 3% 넘게 빠지면서 165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이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빠지면서 1637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조금씩 올려내면서 166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요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전에 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빠지면서 47,800원대. 현재 시장에 딱 지수와 연동되는 수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 넘게 빠지면서 41만 7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홍성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60대 남성이라고 하고요. 5위권은 현재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14만 8,500원대까지 무너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LG화학과 좀 비교를 해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LG화학이 삼성 SDI에 비해서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3% 가깝게 빠지고 있고 24만 5,500원대 10위권은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2% 넘게 빠집니다. 106만 8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1.2% 이상 하락하면서 49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현재가 장중 최고점인데 오늘 483포인트에서 출발하면서 3% 넘는 낙폭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5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줄여갈 수 있는 건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34분 만에 1,5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어있는 거 만나보시죠. 일단 수급 자체를 봤을 때 좀 시장이 상승이 나올 만한 수급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유방암과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허주마가 미국에서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급락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집콕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3%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CJ는 좀 빠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3% 이상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젠이 다시 7위권까지 빠졌고 KMW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6% 상승 나옵니다. 41,800원대까지 다시 오르면서 오늘 시장 거래되고 있고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빠지면서 8%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62,7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는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조금 낙폭을 줄여나가면서요.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69,900원대, SK머트리얼즈는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10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31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123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코로나19 공포로 하락을 대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고 아래꼬리 달고 일단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선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포를 현재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이후 최악의 충격파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증권가 같은 경우는 1100선까지 보고 있다라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많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경기 침체가 공포가 지속되면서 일단 폭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견뎌내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아픔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13%, 12%, 서킷 브레이크 엄청 많이 걸렸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는 좀 안전하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낙폭을 조금 줄이고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그리고 개인이 동반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정말 반등이다라는 신호는 외국인들 올매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도 지금 매수 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저가 전에 이제 아침 장에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가 매수 정도는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한 좀 짧게 대응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여전히 뭐 PCR,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니아, 시덴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조금 지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섹터군들이 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를 주지 않은 다소 대장주에서는 후발 투자 선발에서는 밀려났을지어도 일단은 너무 그렇다고 너무 후발 투자를 잡으시면 어렵겠죠.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취업과 관련해서 메가MD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 관련주는 여전히 그 계약 연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강하게 추세를 주고 상승을 어느 정도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별적으로 눌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관심이 있으시고 기존에 만약에 잡지 못하셨다면 오늘 구간에서 천천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일단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잘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관련해서 일단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PCR, 수젠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상자이엘 같은 시덴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분석과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주기도 했고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하락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급이 몰려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녹십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교육 관련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교육 관련 메가MD, 웅진싱크빅, 애니등률 같은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